종묘. 이덕대. 역사 드라마에 자주 소환되는 종묘 사직을 보러 간다. 봄의 종묘는 장엄하고 화려하다. 벚꽃이 흐드러지고 목련은 고와하다. 지당의 물빛은 흐리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종묘는 5월의 대제를 준비 중이다. 귀신이 살던 곳이 문화재가 되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선조의 역사요 문화다. 그럼에도 종묘를 바라보는 시선은 퍽이나 미편하다. 촉은 목피로 하루 두 끼도 어려웠던 시절, 저리도 우람한 죽음용 건물을 지어야 했을까? 거대한 목재와 기와들은 얼마나 힘들게 세우고 만들었을까? 국태민안을 위해 만들었다는 종묘와 사직은 대한제국의 멸망 과정에서 보인 황제들의 모습에서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종묘 신실 5칸은 제후국의 석실 기준이며 7칸은 천자국의 기본이다. 조선은 태실 7칸에 신실 5칸을 처음 세웠다. 칸 기준을 제안한 것은 중국의 역대 왕조가 200년을 넘기기 어려워서가 아니었을까. 나라가 망하면 맨 먼저 종묘를 폐하고 사직을 봉한다. 조선은 정전과 영령전에 35칸의 신실을 만들었다. 긴 세월 종묘 사직을 지켜왔다. 태조가 개국 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어질 나라라고 생각했는지 알 길은 없다. 조선 왕조 500년, 왕이 지킨 나라가 아니다. 더더욱 권문세가 권력층이 지켰을 리는 없다. 오롯이 힘 없고 천대받은 백성이 지켜온 나라다. 외란이 그랬고 호란이 그랬다. 왕과 신하들은 걸핏하면 도망가기 바빴다. 도망간다고 좋아질 것도, 도망갈 곳도 없는 민초들은 온몸으로 적을 막고 저항했다. 이긴들 보상받을 일도 없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피를 뿌렸다. 뿐이랴. 잘리고 불태워지는 것도 모자라 오랑캐의 나라로 외로 뿌리채 뽑혀 끌려갔다. 총도 칼도 없는 그들은 농기구로 죽창으로 맞서며 죽음을 맞았다. 잘린 귀는 굴비 두름같이 엮이어 적의 전공평가물이 되었다. 끌려갔다 돌아온 안악은 정절을 훼손했다고 가문의 수치로 취급받았다.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 백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신단은 없었다. 도망쳤던 군주와 권세가들은 뻔뻔하게도 도륙당한 백성과 회절한 여인네들에게 나라를 배신했다는 죄를 묻고 정절 지키지 못함을 나무랐다. 군주는 종묘를 만들고 사직단을 세워 하늘과 귀신의 구함을 빌었다. 권문세가는 제실과 사당을 만들어 그들만의 자손만대 번영을 구했다. 사직은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다.
왕이 봉제사하는 신성한 땅으로 지붕이 없다. 그나마 토지신과 곡식신은 많은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곡식신에게 고하는 직단의 직은 기장을 뜻한다. 고대 동양의 백성들이 주로 먹던 곡식이 기장임을 알 수 있다. 왕들은 나라의 변고가 생길 때마다 백성의 안위는 뒷전이고 맨 먼저 귀신들 명패인 신주부터 챙겼다. 오직했으면 신주 딴지 모시듯 한다는 말이 지금도 살아있을까? 하는 짓이 어리숙하고 칠칠치 못한 사람을 보면 신주 딴지 개 물려 보내겠다 라는 말도 쓰인다. 그들에게는 나라의 근본이 백성이 아니고 죽은 조상의 위패 신주였다. 귀신의 권능에 기대어 암무한 왕과 어리석은 대신들이 나라를 환난으로 이끌었다. 걸핏하면 말도 안 되는 전례를 찾았고 되지도 않을 법도를 들먹거렸다. 붕당을 짓고 끼리들만의 이속을 찾아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어리석든 현명하든 모든 신하들은 귀신 앞에 무릎 꿇어 권력에 아부하고 가문의 안녕과 번성을 구했다. 오지도 있지도 않은 죽은 자들을 위한 제례상은 거창했다. 끌려온 숙소들은 밤새워 음식을 준비했다. 집으로 돌아가면 굶주린 처자식이 삿입에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삶보다 죽음이 존숭받는 곳에서 그들은 한숨 지었다. 잘못된 말 한마디로 목이 달아나고 천고의 역적이 되는 세상이었다. 종묘를 걷는다. 안내하는 이는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느라 목에 힘이 들어간다. 그가 임무에 충실한 것을 폄훼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다만 다른 생각에 집착할 뿐이다. 늘 푸른 소나무와 향나무는 길을 곁에 두고 있다. 천년 사직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웅덩이는 지난 가을에 떨어져 잠긴 잎들로 탁하다. 어느 시절 작은 형이 애지중지하던 소여물 색깔이 그랬다. 지당의 물빛이 어찌 소여물로 보일까? 불을 잡기 위해 가두어둔 물이 썩지는 않았을 텐데 만국의 백성들 통곡이 서려 그런 것일까? 혹 모르겠다. 촉은 목피로 헐벗고 굶주리며 징발되어 귀신의 집을 짓다가 숨져간 숱한 백성들의 한이 아직도 이곳을 배회하고 있는지도. 송아지를 낳은 지 보름도 채 되기 전에 비알밭을 갈아야 한다. 늙은 암소는 바깥마당 두엄밭에 매어 느리게 숨을 쉰다. 자갈돌 굵은 감자처럼 불쑥불쑥 드러나는 살의 긴 밭을 하루 종일 힘들게 갈아 눕혔다. 무청 시래기가 듬성듬성 박힌 여물에 쌀결을 몇 바가지 덧뿌렸지만 긴 혀로 코만 여러 번 핥다가 만다. 이랴 좌랴 하면서 소보다 더 힘들게 일하다 목이 쉰 형은 소가 여물을 먹지 않자 애가 탔다.
내일은 안골 밭일을 해야 하는데 죽음을 빌어 사라지지 않을 제국을 꿈꾸던 이곳에 와서 어찌 하찮은 소염물과 비탈밭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소보다 못했구나. 사람이. 벚꽃이 흩날린다. 이곳은 봄이 일찍 찾아왔나 보다. 목련은 그늘에서 이미 지고 있다. 다른 곳 어디에서 자리 잡고 피운 꽃보다 훨씬 더 큰 꽃잎이 하늘 땅으로 떨어진다. 뒤이어 본격적인 봄을 수놓듯 벚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하얀 목련은 흐드러지고 휘영청 늘어진 가지 끝에서 벚꽃은 휘날린다. 물꽃이 일렁이는 먼 바다에 섬 하나가 떠 있다. 죽음이 살아있는 이곳은 어둡다. 봄을 맞는 나무들은 우물 틔우기 바쁘다. 진한 녹색 사철나무들은 이제 휴식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커다란 잎을 마음껏 매단 나무들은 어둠을 만들 것이다. 죽음이 삶보다 위대한 세상은 혼백이 머무는 곳이다. 흩어지고 묻힌 넋이 떠도는 곳은 어둡다. 어쩐지 이곳은 어둡다. 조선 왕들의 혼백이 이 나라를 얼마나 보호했는지 알 길은 없다. 봄이 왔음에도 커다란 나무들이 빽빽이 둘러싼 틈바구니 목련은 겨우 몇 송이만 피워 살아있음을 외친다. 밀림처럼 우거진 거목들 가운데 목련을 심은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순백의 목련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어울리긴 하는 꽃이다. 왕조를 떠받치고 유지하기 위해 숨져간 이 땅의 백성들, 그 희디흰 만 백성의 원한의 숨길일까? 묻봄에 가려져 향기 흔적 하나 없이 하얀 전등을 매단 듯 피었다 지고 있는 백목련이 애달프다. 하늘을 향해 곧장 치오른 등걸 중둥에 가지 하나가 생뚱맞게 튀어나와 가장 귀에 꽃을 달았다. 부러지고 꺾어질 수 없는 천한 백성의 질긴 목숨 같아 보이는 것은 너무도 짧은 봄날 탓일까? 봄이 가기 전에 꽃을 피워야 한다는 절박감이 칙칙한 색깔의 가지에서 느껴진다. 짧은 봄은 그늘에서 더 오래 머문다. 사람이 만든 길을 죽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이하다. 그곳에 빠르게 왔다가 더디 가는 봄은 분명 바람이나 햇살을 타고 온 것이 아니다. 나라가 망하고 역사만 남았음에도 사자의 길과 왕의 길은 견고하다. 그 길은 언제나 겨울이고 차가운 바람이 지난다. 백성의 길. 사람의 길 이슬바지는 작고 노란색 꽃을 단 꽃다지며 민들레가 바람을 붙들고 봄을 만든다. 오는 봄은 대체로 노랗지만 머무는 봄은 하얗다. 밤은 짧아 달도 하얀 낮달로
하늘을 가로지른다. 연분홍으로 핀 벚꽃은 해와 달의 색깔을 빼앗겨 소복 입은 작은 누이의 적사먹개처럼 흔들리며 하얗게 진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는 것일까? 죽음의 길이 삶의 길을 이끈다는 말과 죽음의 집이 산자의 집을 보호한다는 억설로 듣는 이의 마음속에는 분노에 앞서 민망함이 일어난다. 종묘는 죽은 왕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굶주림 속에서 터를 닦고 건물을 세운 이 땅의 힘없는 백성들을 추모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설사를 따라가는 내내 불편했다. 봄이 지나가는 종묘에는 아직도 이 나라 민초들을 위한 산자의 길은 없다.